저는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중에서 보시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왜 다른지는 보시면 아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 날짜도 여기 써 있지만은 나중에 그 페이스북에 공자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3시간짜리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전체 풀타임을 다 했고, 오늘은 요약해서 1시간 분으로 줄여서 짧게 얘기하는 거니까 보시고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페이스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프가니스탄 나라를 좀 알아야겠죠. 뭐 다 할 건 없고요. 근대사만 보자고요.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은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공산국가가 된 적이 있었죠. 이렇게 여기서 해야겠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소련군 침공을 당하고 나중에 소련군 밀려내고, 그리고서 이제 탈레반 정권이 생겼다가 그게 이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군이 점령했다가, 그리고 나서 이번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다시 탈레반이 들어오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죠. 이게 약 30년 정도의 시간인데, 이 시간이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네. 자, 아프가니스탄 소련 전쟁부터 얘기하죠. 그래서 저 옛날 그 아프가니스탄 소련 전쟁 이전에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레이트 게임이 뭐냐면 대영 제국하고 제정 러시아가 서로 패권 경쟁을 한 거예요. 제정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내려온 거고, 대영 제국은 그걸 막기 위해서 싸웠던 전쟁이 바로 그레이트 게임이죠. 그 첨예하게 부딪혔던 지역이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중앙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란, 아프가니스탄, 티베트까지 연결된 요 선으로 해가지고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았지요. 네, 그래서 여기 바로 이제 얘기는 그레이트 게임이고, 여기 보면 와칸 해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보면 조그맣게 중국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옛날 때 여기가 영국 땅이었죠. 얘가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정 러시아랑 영국이랑 영토를 닿게 되면 전쟁이 날 수 있잖아요. 서로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선을 그어서 러시아와 영국이 국경을 닿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나중에 영국이 철수하면서 여기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일종의 태국이 옛날 때 그랬잖아요. 프랑스랑 영국 식민지 사이에 태국이 있어갖고 완충지대를 놓은 것처럼 그렇게 완충지대를 놨죠. 이게 지금 오늘날 중국하고 미국 패권 경제 아주 큰 이슈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완충지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했을 때 보면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독립을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 냉전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게 미국의 우방국가입니다. 우방국가라고 얘기해야 될까? 하여튼 같이 힘을 합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을 밀어내는데 협력했던 국가들이에요. 근데 특이한 게 보면은 뭐 나토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 중공이 나옵니다. 중공은 그 당시 냉전시대 때도 같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점령한 거를 밀어낼 때 미국하고 공조합니다. 물론 파키스탄도 같이 했어요. 왜냐면 파키스탄 안에도 파슈툰족이라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파슈툰족인데, 그 파슈툰족이 바로 이 접경지대에 엄청 많이 살아요. 파키스탄에. 그래서 미국이 파키스탄 정보기관 ISI라고 부릅니다. 그쪽 애들을 통해 가지고 파키스탄 내에 파슈툰족들에게 자금이나 무기를 지원을 해서 얘네들이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국경을 넘어 가지고 소련군을 견제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써먹었죠. 그래서 이 장기전 때문에 결국은 소련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모하마드 나지불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한 다음에 그걸로 그냥 항복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친소 정권을 수립해 놓고 갑니다. 꼬봉 정권을 만들어 놓고 가요. 마치 대영 제국이었던 것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 정권이 무너집니다. 예, 이슬람 테러 단체들, 뭐 탈레반이나 이런 애들에 의해서. 예, 왜냐? 어차피 이 지역에 미국이 원했던 그림은 뭐예요? 소련군을 몰아내는 것도 있지만 친소 세력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것도 원치 않는 그림이었거든. 어쨌든 아프가니스탄을 소련의 영향력으로부터 없애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어떤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소련군이 철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모하마드 나지불라라는 친소 아프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마저 제거돼야만 임무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미국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던 무자헤딘, 알카에다 이런 테러 조직들이 결국은 이 나지불라 정권을 무너뜨리고 결국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권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시키죠. 예. 그럼으로써 완전히 소련의 영향권이 아프가니스탄부터 사라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서방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을 생산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슬람 테러 단체는 두 개는 아닙니다. 시아파 계열과 수니파 계열로. 그래서 이제 시아파 계열은 이제 하마스 같은 거예요. 그런 애들은 이제 이란이랑 관련된 테러 조직입니다. 그건 이란이 지원해서 만들어진 테러 조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대부분의 그 테러 단체들은 수니파 이슬람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세계에서 수니파 이슬람이 한 70% 정도 차지합니다. 이란, 시리아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니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니파 이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테러 단체 조직은요, 미국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애초부터 만들어진 게 미국하고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신문에도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여기도 알카에다가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기사. 이건 뭐 음모론도 아닙니다. 네, 음모론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자헤딘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아프가니스탄의 소련군과 싸우게 만들었는데 이 조직이 나중에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많은 테러 단체들, 알카에다, 뭐 아이시스 이런 애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뿌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 뭐 얼굴이 조금 이렇게 뚝 자라서 가려졌는데 누구처럼 보여요? 오사마 빈 라덴이잖아.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이랑 사이가 나빴을 것 같아요. 사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자, 그랬고, 자, 여기 보면 오퍼레이션 사이클론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이클론이라는 작전을 통해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소련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중동에서 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과 자금이라든가 사람을 동원해서 군사훈련을 시켜서 아프간 파괴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작전명이 사이클론이에요. 그게 보면 레이건 대통령 나오잖아요. 여기 왜 이렇게 터빈슨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백악관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좋게 말하면 그런 거죠. 아프간스탄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뭐 답은 정해져 있죠. 무기와 돈. 그래서 이런 걸 지원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오퍼레이션 사이클론입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신문에도 나오죠. 이렇게 안타이 소비에트 워리어, 그러니까 반공, 반소, 이슬람 무장 독립운동가 뭐 그런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오사마 빈 라덴 나오잖아요. 여기. 옛날 때 세계 평화를 견인하는 스타의 이미지였어요. 오사마 빈 라덴. 2001년도 9월 11일 이후로 악마가 됐지만 그 전까지는 서방 세계에서 아주 인기 많은 사람 있죠. 여기 오사마 빈 라덴 있죠? 아까 앞쪽 신문 기사로 가볼까? 여기도 있잖아. 이랬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오사마 빈 라덴 그 가문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랑 친한 친척 관계 아닙니까? 왜? 지정학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가질 필요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그레이트 게임은 예전에는 제정 러시아와 대영 제국 간의 대결 구도였지만 이게 오늘날 현대사를 오면서는 제정 러시아가 아닌 소련으로 그리고 대영 제국이 아닌 미국으로 바뀌어서 계속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테러 단체는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미국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으니까 뭐 전투하는 방법도 모르잖아. 그걸 다 훈련시켜줬다고. 그래서 미국의 지원으로 탄생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슬람 테러 단체는요, 반미적 성향이라기보다는 반공적 성향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예외가 있죠. 시아파 이슬람은 또 다릅니다. 시아파 이슬람은 이란에 의해서 만들어진 테러 단체다 보니까 이란과 러시아가 같은 유대 관계를 갖고 와요. 그래서 시아파 이슬람 계열의 테러 단체들은 반공이라고 보기는 아니야. 얘들은 반서방이면서 공산주의를 추종한다기보다는 공산주의 세력과 연계해서 서방 세력을 제거하자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이슬람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신봉한다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연대 가능. 그래서 제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볼 때 이걸 구별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슬람 하면 다 같은 걸로 일괄 취급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이 달라요. 그래서 시아파 이슬람과 수니파 이슬람은 이슬람 내에서도 서로 싸웁니다. 네. 그 배경에 종교적 교리도 있고
그 또 뒷배경에는 바로 미국과 러시아라는 또 이 돈줄이 또 뒤에 있기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소련 붕괴 후의 신세계 질서. 결국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철수를 하고 나서 소련군이 결국 소련이 붕괴가 되는데,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소련 붕괴의 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저번에 여기 와서 올림픽도 얘기했었죠. 그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 원인이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결국 소련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됐는데, 이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그 여기 보면 이 벽 보이죠? 베를린 장벽입니다. 네? Tears down this wall. This wall라는 게 뭐예요? 베를린 장벽이잖아요.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립시다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그때 동유럽 공산권 사람들이 감동을 먹었다고. 왜? 이미 알거든. 이미 이때쯤 됐을 때 이미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일취월장 잘 나가고, 무엇이 미국하고 같이 편먹었던 나라들, 뭐 일본, 서독, 그 다음 우리나라 올림픽 때 와서 쇼크 먹고 했잖아요. 물론 이건 87년이지만 어쨌든 다 잘 나간단 말이야. 근데 공산권 국가가 어떻게 했어요? 경제가 계속 침체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레이건이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게 제스처도 막 취하고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니까 정말인 줄 알았겠죠. 어쨌든 고르바초프가 그래서 이제 개혁 개방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낭만적으로 생각했죠. 국제정치 절대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88 올림픽 때 와서 진짜 보고서 쇼크 많이 먹고, 이게 결국 공산권을 무너뜨리는 큰 계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왜? 6.25 전쟁은요, 소련이 잘났냐 미국이 잘났냐는 이데올로기 전쟁이었단 말이야.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하냐. 근데 그 체제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가 승리했다는 걸 보여준 게 바로 서울올림픽이거든요. 이거 보고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따라서 평양축전하고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렸잖아요, 쟤들. 고난의 행군하다 그러고, 완전히 그냥 북한 다 망해갖고 굶어 죽고 난리가 났지만 한국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 잘 나갔다고요. 세계적으로도 이미지를 더 떨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분위기가 대역전됐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련군이 이렇게 해서 철수를 했잖아요. 레이건이 뭐 티얼 다운 디스워 뭐 이런 연설도 하고 우리 화해합시다 하고 88 올림픽에 손에 손잡고 룰루랄라 노래 부르고 하니까 정말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는 거지, 화해하면은 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 아프가니스탄에도 철수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문제는 뭐다?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죠. 베를린 장벽 붕괴되면서 동독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동독이 먼저 쓰러져요. 그리고 예멘, 원래 예멘도 남예멘, 북예멘에서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이 있었는데 공산권이 무너져 버려요. 통일이 됩니다. 또 걸프전, 중동에서 미국이 소련 친소 정권, 소련과 친한 관계에 있었던 정권이나 이런 국가들이 다 차례차례 무너지면서 중동의 석유 패권이 드디어 미국의 손아귀에 쓱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 전까지는 치열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완전히 균형이 깨지면서 미국이 거의 이때부터 독식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게 걸프전이에요. 그리고 독일 통일, 소련 붕괴까지. 자, 문제는 91년도 12월 26일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이 앞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소련이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안 그랬어요. 이거 하나만 사건이 있어도 소련이 바로 개입하고 뭐 KGB 같은 스파이 전서부터 해서 온갖 일이 일어나고 국지전도 벌어지고 다 일어났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질 동안에 소련이 아무것도 대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이미 망해버렸거든, 내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 파란색을 쳐놓은 게 뭐냐면은 미국하고 가까워진 나라들입니다. 뭐 공산권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바뀐 나라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하고 가까워진 나라들. 이거는 소비에트 연방 국가였는데 이거 발트삼국 같은 거 다 독립된 다음에 친서방으로 방향 바꾸죠. 폴란드도 공산권 국가잖아. 얘들 민주국가로 바뀐 다음에 지금 다 나토에 가입해버리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돼요? 원래 소련이 이 지역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는데 확 밀려버린 거예요. 더구나 이 국가들은 공산권 국가, 바르샤바 조약기구였단 말이에요. 군사 그 당시 같은 군사 동맹체. 근데 얘네들이 독립을 하더니 나토에 가입한 거야. 나토에 가입하면 얘네들의 표적은 어디예요? 러시아라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을 칠한 국가들이 전부 친서방, 심지어 중국조차
아시죠? 중국이 옛날 때 91년도 이후에 미국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무역 최애국 대우를 받았잖아요. 지금은 싸우지만.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전부 다 친서방 국가가 되면서 완전 러시아는 외통수 맞은 거지. 이게 일어나는데 불과 5년이 안 걸려요. 5년이 안 걸려.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야.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되면서 자국도 많이 분할돼서 날아갔고 자기 따르던 위성 국가들도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여기서 쇼크 먹어버린 거죠. 그리고 러시아 경제가 잘 나갔으니까 옐친 대통령 때 러시아 경제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레이건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손에 손잡고 좋게 가지 않았다. 왜? 패권은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패권은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이 거대한 소련 땅, 유라시아에 연결되어 있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가 미국보다 훨씬 유리하죠. 물론 방어에는 미국이 좋아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섬나라니까. 하지만 이 소련이라는 나라는 유럽하고 붙어있고 아시아랑 붙어있고 아프리카랑 붙어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란 말이야. 이런 나라에 미쳤다고 미국이 자본주의를 심어줍니까? 망쳐야지. 지금 아주 망했잖아요. 지금은 사실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됐죠.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미국하고 손을 잡고 진짜 우리가 동화의 나라 속에서 보는 세상처럼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경제 교류하고 손에 손 잡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으면 지금 러시아는요 미국을 능가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망하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결국 공산국가 때에도 러시아랑 경쟁국가였던 중국을 미국이 의도적으로 동맹을 맺고 손을 잡고 같이 경제개발 때 견인하고 러시아를 왕따시켜버린 거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9.11 테러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영국 유학 갔을 때 이게 일어났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카자흐스탄 2007년도에 갔거든요. 이 테러와의 전쟁, 워온 테러 아닙니까? 나올래나? 나오는구나. 이 테러와의 전쟁은 제 개인적으로는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전쟁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 중동에 오래 살았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중동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요. 이슬람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문화를 갖다는 건 알고 있다고. 생각이나 생활 패턴을. 근데 텔레비에서 보는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이미지는 저거는 아닌데? 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 쟤들 저렇게 하지 않는데. 요즘은 좀 얘기가 달라요. 요즘은 이제 자기 가족들이 죽고 했기 때문에 악이 받쳐서 지금은 좀 얘기가 다르지만 그때만 해도 쟤들은 저런 거 할 애들이 아닌데 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아까 앞쪽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아프간에서 소련군을 내쫓기 위해서 만들어진 순위파 계열의 이슬람 테러 단체가 바로 무자헤딘이고 여기서 알카에다 그 다음에 아이시스 이런 애들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과 싸우게 된 게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언제부터? 소련 붕괴 이후부터입니다. War on Terror라고 그러죠. 그럼 이 일은 왜 생겼느냐? 여기 보세요. 우리 조지 부시가 얘기했던 악의 주계 국가 3개, 이란, 이라크, 북한. 이란, 이라크, 북한이 세계 평양을 해서 얼마큼 위협적인 존재가 될까요? 북한이 비록 미사일을 뭐 가졌네 안 가졌네 하지만 어느 정도 위협을 갈까요?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존 볼턴이 플러스로 1+1으로 리비아, 시리아, 쿠바 넣었는데 쟤들이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얼마가 될까요?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한동안은 이게 유효하게 됐죠. 물론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거는 유효한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테러의 전쟁을 냉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적이 없어졌습니다. 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소련이 있을 때는 과거에 소련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1년도 전까지 미국이란 이미지는요. 자유의 수호자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심지어 소련 붕괴되기 직전 시대에는 동유럽에서조차도 미국은 거의 구세주의 나라였어요. 미국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우리 잘 먹고 살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시대라고. 근데 2001년도 9.11 테러에 미국은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죠? 이게 미국이라고 얘기 않고 미제국주의라는 얘기가 점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미국이 슈퍼파워가 되니까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마구 팽창하는 제국주의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즉 이미지가 나빠진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소련이 붕괴되고 나니까 여기 이런 국가들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기 중앙아시아 빼놓고 중동 국가라던가 이런 유럽에서 뭐다? 냉전시대 때에는 자기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는 수호자인데 소련이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분위기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야. 자, 이제 공산당들 다 쓰러졌으니까 미군들 안녕히 가세요. 멀리 안 나갑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지. 아니, 미국이 소련과 싸운 거는 세계 평화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은 사실 뭐 때문이에요? 전쟁은 돈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본전 뽑아야 되잖아. 이제 드디어 정적을 제거하고 자기네 이제 영향권에 집어넣고 이제부터 뭔가 사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평화가 왔으니까 이제 미군들은 다 집에 가세요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특히 중동 같은데 중동에서 미군 기지 빠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국제 유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오히려 강화시켜서 확장시켜 나가야죠, 점점. 근데 소련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기는 다 이제 적이 없으니까 미군도 떠나고 소련군 다 떠나고 이제 중동은 드디어 우리도 자유의 국가로서 독자적인 노선을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때부터 여기 중동에서 이슬람 테러 단체들, 미국이 키웠던 테러 단체들이 갑자기 반미로 확 변해요. 그들이 마구마구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막 민간인 죽이고 난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미군이 철수하면 안 되는 명분이 생기죠. 내가 중동의 평화를 지켜야 돼. 그래서 보너스로 사담 후세인 이런 애들까지 나타나서 근데 사담 후세인도 누가 대통령 만들어줬습니까?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네, 이거 인터넷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정보만 봐도 다 나와요. 사담 후세인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인물이에요. 뭐 하려고? 이란 치려고. 사담 후세인이 무능해서 이란을 못 이겼죠. 그러는 바람에 결국 날아갔는데 걸프전쟁 날아가지 않습니까? 2차 걸프전쟁 때. 그래서 미국하고 협력했던 아랍의 독재자들이나 그 다음에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소련 붕괴 이후에 전부 반미로 전향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싸워요. 그러는데 이것도 이 서방에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 외교의 실패라 그랬어요. 근데 미국의 외교 실패일까 이게 과연? 저는 미국의 외교 실패라고 아니라 봅니다. 왜?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만 돼. 그래야 여기에 전략적 요충지에 미군 기지가 철수 안 하고 버틸 수가 있고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냉전 시대 때 미군 기지 수가 많았을까요? 지금 미군 기지 수가 더 많을까요? 지금이 훨씬 많습니다. 왜? 정확하게 패권을 장악하려면은 기지를 증가시키고 중요 유니트를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악하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고맙게도 미국이 키워준 테러 단체들이 알아서 봉기를 일으켜서 민간인도 죽이고 별 생쇼를 다 하잖아. 미국 입장에서 이게 과연 그러면 두려울까? 땡큐죠. 땡큐.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은 정말 미국한테 좋은 전쟁이었습니다. 왜?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미국은 중동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따라서 그거는 실패가 아니다예요. 그림을 좀 더 크게 봅시다 하는 거예요. 제 관점은 그런 겁니다. 좀 더 그림을 크게 봅시다. 뭐 민간이 몇 명 죽었다. 미국이 국방비를 얼마를 낭비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여기를 장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자원에 대한 이익. 이게 미국이 뭐 밖에다 쏟아부은 뭐 2천조? 겨우 2천조지. 미국 정도 경제 수준에서 2천조가 큰 돈입니까? 그 이상을 뽑아 먹었잖아.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싸움이 됩니까? AK 소총이 든 놈들이 어떻게 항공모함을 들고 싸움 미국을 상대로 이겨요. 네. 그러나 중동에선 끊임없이 이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계속 싸우는 바람에 어쨌든 미국은 이것 때문에 강력한 이제 그 동맹국가 기지 건설이 완료가 딱 끝났죠. 지금 더 이상 중동에서 미국한테 저항할 세력은 없어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제거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왜? 이란마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중동에 평화 오잖아. 중동에 평화가 오면 어떻게 돼? 이란에서, 아니야, 중동에서 미군 기지 다 철수해야 된다고. 따라서 어떻게 된다? 트러블 메이커 한 명은 남겨놔야 된다. 그게 이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테러리스트와 미국이 예전에 키웠던 수니파 테러리스트는 지금도 둘이 싸우잖아. 응?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면서요. 그러면
시아파 테러리스트와 수니파 테러리스트가 싸운데 미국은 이란을 적으로 상정해놨는데 수니파 테러리스트를 진짜 적으로 볼까?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 뉴스 나왔죠? 아이시스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미국 정보요원이었잖아. 어? 아이시스의 대빵이 미국 정보기관 요원이었습니다. 어? 신문에 다 났어요.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소련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미국이 패권을 장악한 데는 도움이 됐으나 단기적으로 동유럽과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장되자 평화가 정책되고 미국은 이 지역에서 철수해야 하는 딜레마가 발생했습니다. 철수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제 패권을 장악했으니까. 근데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몰린 거예요. 왜? 평화가 왔기 때문에. 평화가 오면 군인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국시대 때 일본 통일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조선 침략에 써버린 거 아니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미국도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면 소련이랑 거대한 적을 상대로 싸웠기 때문에 엄청난 군대, 정보원 이런 네트워크를 다 만들어놨는데 소련이 붕괴했다고 걔들 다 정리해고 시켜버리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조직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점에서 미국과 협력 세력에서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갑자기 반미운동을 하면서 미국과 대립하기 시작함. 따라서 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주둔하고 평화 유지 활동을 강화하게 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림이 좋은 그림 아닙니까? 이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위협이 되기 전까지 소련 붕괴서부터 해서 30년 동안은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 국가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이 그 욕을 먹게 된단 말이야. 욕을 안 먹으려면 가상의 적이 필요하단 말이야. 나는